자,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현장의 건설 노동자들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제발 좀 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좀 정책적으로 관리를 해달라, 좀 줄여달라, 그리고 불법 체류자 단속이라도 좀 해달라, 이런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지만 위에서는 정말 뭐 들은 채도 하지 않죠. 사실 이런 것은 거의 보도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건설 현장은 뭐 대기업, 하청, 이게 다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이렇게 연결된 구조고, 이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여론을 만들기에는 상당히 이제 부족한 실정이죠. 예. 지역 모든 아파트 건설 현장의 70% 이상이 불법 외국인 노동자로 채워진 현실을 외면하지 말라. 외국인 불법 고용은 부실 공사, 안전사고로 이어져 인명재산 피해를 가져온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거는 뭐 나라라고 해야 되나요? 예. 지역 도시개발은 그냥 아예 행정중심 복합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냥 모든 노동자가 다 외국인이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골조업체 중 골조를 올릴 때 철근을 묶거나 거푸집 분야 공정은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불법 체류자 유입은 건설 현장의 부실 공사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불분명한 신분으로 인해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거는 한스경제라는 곳에서 2017년 나온 기사인데요. 국내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는 11만 명이 부족한데 외국인 근로자는 17만 명 과잉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 이 통계도 우리나라 건설부가 이거를 통계를 내야 되는데 거의 통계를 내지 않습니다. 그냥 방치 상태입니다. 제가 취재를 해봤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숙련 인력이 필요한 공사 현장에 숙련도는 물론 의사소통도 안 되는 외국인과 공사를 진행하려 하니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며, 상황이 이러면 공사 지체는 물론 내국인 근로자들의 입지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건설 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의존 현상은 장기적으로 국내 건설업계의 경쟁력 악화로 가는 지름길이다. 미국은 이제 이런 문제를 오래전에 겪고 법과 제도적으로 상당 부분 해결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제가 쓴 기사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건설 현장에서 요즘 외국인 출신 팀장이 많은데 그들은 서너 개의 현장팀을 데리고 있고 한 팀당 적게는 5, 60명, 많게는 2, 300명 정도 되고 인부 1인당 1만 원을 걷어서 팀장에게 상납하게 되는데 그 돈만 해도 팀장급이면 400에서 600만 원의 월급을 챙길 수가 있고, 그 아래 소장팀도 또 그렇게 챙기고, 당연히 그 위 하청업체 간부들에게 또 돈이 올라가고, 이렇게 상납 구조가 만연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다. 그러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상납 구조 속에서 자재 빼돌리기와 온갖 부실 시공이 만연하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한국에 돈 벌러 온 사람들이고 우리나라 기능공들처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겠다는 마인드 자체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품질 보증이 되겠는가? 이게 아시아타임즈 2018년 기사인데요. 현재 국내의 건설 산업 구조를 보면 대형 건설사가 하위 건설사에게 도급을 맡기는 하도급 구조로 돼 있다. 하도급에만 의존하는 생산 구조를 보면 도급 계약자와 실제 시공업자가 다르다는 문제가 있다. 원도급인 대형 건설사가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지만 실제 시공은 이미 선정된 하청업체가 수행한다. 이는 형식상 기준만 만족하면 누구에게나 하도급이 가능한 제도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결국 건설 사업장의 실질적 점유자는 하도급 업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도급이 점점 아래로 내려가다 보면 불법 하도급까지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만든다. 자, 이런 구조는 현재 건설업계의 고착화가 됐고 하도급 건설사일수록 비용 절감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싼 외국인 노동자를 선호하게 되고 결국 불법 재하도급 등으로 불법 체류자, 불법 취업을 양산하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 기사는 제가 2017년 자유한국당 혁신이 주최로 했던 외국인 노동자 문제 토론회에서 패널로 참석한 후에 그때 토론에서 나왔던 내용을 제가 기사로 정리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신영철 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 저자, 건설경제연구소 소장, 이분이 정의로운 건설을 말하다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나라 건설업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신영철 소장은 우리나라 건설 산업에는 소위 말하는 낙수 효과가 없다. 왜곡된 비용 구조로 원도급 업체의 부당이익만 증가하고 하도급으로 가면서 깎여진 공사비를 가장 밑바닥 건설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노임이 삭감되거나 저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예. 왜 이 저가 외국 인력을 고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지를 이렇게 딱 한 줄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원도급사 품질관리 의무가 하도급으로 이전되면서 부실 시공이 만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것이 우리나라 건설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되면서 쉽게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예. 자, 건설업
정상화를 위한 신영철 소장의 결론입니다. 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서 건설공사의 수주, 시공 방식을 둘러싼 직접 시공 의무제와 적정임금 법제화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 적정임금 법제화로 국내 건설시장에서 건설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건설업체가 있다면 이들을 하루빨리 건설시장에서 퇴출당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의 임무다. 저가의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님을 더 늦기 전에 명심해야 한다. 근데 우리는 아예 그냥 30년 가까이 외국인 노동자 정책, 특히 건설 부분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무분별한 유입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